즉 거의 6만여 채에 달하는 미분양은 그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중순쯤엔 이미 10만 채를 넘어가겠죠. 진짜 문제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는 거겠죠. 미분양이 줄지 않고 지금의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정부는 사람들에게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분임장입니다. 오늘은 이 미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의 침체됨에 따라 분양시장 역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연히 미분양도 늘어나는 추세죠. 문제는 그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다는 점이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과연 이 미분양 증가가 이 언론에서 말하는 정도로 위험한 수준인지 아니면 아직은 괜찮은 것일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분양 시장의 현 주소를 파악하는 게 먼저겠죠. 전국의 미분양 수치와 증가세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5만 8천 호 수준이고 지난해 2022년 6월을 기점으로 증가가 되기 시작하더니 8월부터는 그 증가폭이 상당히 높게 치솟았습니다. 통계는 2022년 11월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현재 미분양 수치는 다시 따져봐야겠지만 당연히 늘었으면 늘었지 더 줄진 않았을 겁니다. 이 부동산 지인의 자료를 보면 전국 5만 8천여 미분양 주택 중 중공업 미분양은 7,110건으로 지금까지 평균을 봤을 때 많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데 앞으로 이 중공업 미분양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그럼 이제 지역적으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서울입니다. 전체 미분양 주택은 865채, 중공업 미분양은 209채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물론 방심할 수 없는 숫자인 건 맞습니다만 아직까지 서울은 미분양의 공포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경기도입니다. 전체 미분양 주택은 7,037채, 중공업 미분양은 603채로 중공업 미분양 자체는 아직 양호한 편입니다만 전체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정도가 가파릅니다. 이건 분명 좋지 않은 시도인데요. 올해와 내년 공급이 많은 경기도 지역들은 미분양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지역과 상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수도권의 마지막 인천입니다. 전체 미분양 주택은 2,471채, 중공업 미분양은 239채로 역시 수치의 상승이 상당히 가파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중공업 미분양은 크게 위험한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만 올해와 내년 인천 자체적으로 공급이 많은 만큼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미분양은 단기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울 전망입니다. 이제는 지방광역시를 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이죠. 전체 미분양 주택은 2,574채, 중공업 미분양은 927채로 부산 역시 올해까지는 공급이 많기 때문에 현재 미분양이 고개를 든 모습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당연히 2023년 올해는 쉽지 않겠지만 다행히도 2024년부터는 부산의 공급이 적어지기 때문에 미분양이 경기도와 인천만큼 부담스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논란의 대구입니다. 전체 미분양 주택은 11,700채, 중공업 미분양은 233채로 중공업 미분양은 아직까지는 양호한 편입니다만 전체 미분양이 상당히 무서운 수치로 상승 중입니다. 당연히 중공업 미분양도 향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는 물론이고 2024년 공급이 적정 수요 이상으로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2023년인 올해에는 별다른 변수가 없는 이상 이 대구의 미분양이 드라마틱하게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전입니다. 전체 미분양 주택은 1,853채, 중공업 미분양은 360채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전체 미분양 주택이 1,000채 내외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 지금의 2,000채에 가까운 미분양은 분명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대전은 올해는 공급이 별로 없지만 내년인 2024년과 내후년인 2025년에 공급이 많기 때문에 과연 미분양 물량이 적절히 해소될 수 있을지 이 주변 지역들과 같이 유심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이어서 광주입니다. 전체 미분양 주택은 161채, 중공업 미분양은 45채로 타 광역시들에 비해 굉장히 건강한 편입니다. 물론 광주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 공급이 비교적 적다는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올해 내년 2025년까지 쭉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분양 수치가 크게 늘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광역시는 울산입니다. 전체 미분양 주택은 2,999채, 중공업 미분양은 138채로 2020년, 21년, 22년 공급이 부족했던 울산 치고는 미분양은 꽤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다시 좋아진다면 올해를 제외하고는 공급이 부족한 울산이 탄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분양이 먼저 해소가 돼야겠죠. 이런 미분양 추이를 지금은 유의 깊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굵직한 도지역을 보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입니다. 전체 미분양 주택은 2,365채, 중공업 미분양이 613채로 과거 2019년, 2020년 거의 7, 8천 채에 달했던 미분양에 비하면 분명 양호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역시 최근 기울기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나마 강원도의 시그니처 지역인 춘천과 원주가 공급이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수준이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번엔 충북입니다. 전체 미분양 주택은 2,632채, 중고급 미분양은 39채로 역시 미분양 기울기가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의 공급 물량이 아주 많지도 아주 적지도 않은 딱 적정 수준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틱한 미분양의 증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추세라면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물량이 청주에 있고 청주는 대전과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데 현재 대전의 미분양 물량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역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충남입니다. 전체 미분양 주택은 5,046채, 중고급 미분양은 531채로 충북보다 충남이 좀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충남의 대표 도시인 천안, 아산에 공급이 많기 때문에 충남은 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북입니다. 전체 미분양은 1,951채, 중고급 미분양은 76채로 미분양 수치가 거의 지난 2017년 전고점 수준인 2,000채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피크를 찍고 조금씩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상승 기울기가 역대급이라는 건 유의하셔야겠죠. 전남입니다. 전체 미분양 주택은 2,925채, 중고급 미분양은 752채로 타 지역들은 미분양 증가 추세가 상당히 빠를 뿐 아직은 그래도 견딜만한 정도였는데 전남은 이미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데이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2014년, 15년 이때 전고점 수준의 미분양 수치에 현재 도달을 했고 이대로라면 중고급 미분양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경북입니다. 전체 미분양 주택은 7,667채, 중고급 미분양 906채로 경북 역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2018년, 19년에 비하면 약간의 여유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안심할 수는 없겠죠. 특히나 경북 제1의 도시인 포항이 현재 심상치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남입니다. 전체 미분양 주택은 4,076채, 중고급 미분양은 759채로 다른 지역들에 비하면 양호한 편입니다. 경남 지역들이 실제로 전국 평균 대비 공급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미분양의 공포 역시 약간은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주도입니다. 전체 미분양 주택은 1,699채, 중고급 미분양은 680채로 데이터만 본다면 제주도는 현재 역대급 좋지 않은 시장입니다. 물론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저는 제주도를 잘 모르고 투자 역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속단해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21년 제주도 부동산 투자 광풍을 기억하실 텐데 제주도 아파트에 그렇게까지 많이 관심을 가졌던 때가 제 기억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안 좋아진다면 제주도는 타격이 조금 더 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국의 미분양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 간단히 코멘트를 곁들였는데요. 진짜 문제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는 거겠죠. 일단 정부는 지금의 미분양 증가 추이에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칸탑의 수요 미분양 물량을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다고도 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분양 해소 대책이 준비됐다며 민심을 달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최근 둔촌주공의 PF 리스크마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리를 하고 중도금 대출까지 이젠 제한 없이 허용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난번 9억에서 12억까지 중도금 대출을 허용해줬다가 이제는 그 12억이라는 제한마저 없애는 방향인 거죠. 이것들만 봐도 객관적으로 미분양과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영상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는 물가 상승분만큼만의 가격 상승이 이 부동산에서 일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 떨어지는 것도 너무 오르는 것도 꼴보기 싫죠. 표를 잃게 되니까요. 현재 그래서 58,000채 즉 거의 6만여 채에 달하는 미분양은 그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중순쯤엔 이미 10만 채를 넘어가겠죠. 물론 여기서 손 놓고 있는다면 말이에요. 올해 세계 경기는 물론 우리나라 역시 경기가 안 좋을 게 뻔한데 이런 미분양 증가 추세를 손 놓고 지켜볼 정부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대책을 언급하는 것이고 중도금 대출을 풀어주고 LH에 직접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등 자금 경색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사람들의 심리가 반등되지 않고 계속해서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렇다면 과연 과거에는 미분양 폭탄 시기를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2011년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깎아주기도 했고 이어지는 2012년에는 미분양 주택뿐 아니라 기축주택 역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를 100% 감면해줬죠. 그럼에도 시장이 잘 살아나지 않자 2013년에는 양도세를 한시 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등 특단의 조치들을 연이어 시행했고 결국 전국 미분양은 감소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금을 포기했다는 건 정부의 큰 결심인 겁니다. 당시에도 이런 정부의 결심과 결단을 캐치한 투자자들이 미분양을 죽기 시작했고 시장은 비로소 바닥을 다지며 올라가기 시작했죠. 2013년 올해에 언론과 여러분이 우려하는 것처럼 미분양이 줄지 않고 지금의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정부는 지난 2011년, 12년, 13년에 그러했듯 사람들에게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 혜택들을 주면서요. 물론 그럼에도 그 지점이 바닥일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찐 장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하고, 다만 저희 오분임장은 여러분이 후회 없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면서 이번 미분양 관련 영상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